잘 듣고 계시죠? 네. 네. 흥미는 가시나요? 아니면 뭐 따분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상을 하다 보니까 네. 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거든요. 좀 분위기가 이것도 좀 후보자들이 집중하고 너무 있습니다. 어려워요. 생각할 것 같아요. 신청 씨. 네. 왜냐면은 해독이라는 거 아직 음, 모르고 이제 음, 경매에 대해서 막 네, 호기심 좀 생기신 분들이라서 네, 들어본 용어이니까. 네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가는지만 한번 보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, 이런 방법을 왜 썼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일일이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손으로 수기로 해가지고 썼었거든요. 처음에는. 그러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카카오 맵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치면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도상에 이렇게 점을 거기를 이제 즐겨찾기로 해서 쓰는 법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. 처음에는 수기로 했다가 처음에는 그 페이퍼에 직접 썼다가 이제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다가 즐겨찾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이 지도상에 내가 정리한 시세조사 리스트가 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제 그 단계까지도 지금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. 아까 말씀했다시피 애벌레, 그 다음에 번데기, 그 다음에 나비같이 홀홀 날아가는 방법. 이런 방법들이 다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나가고 내가 교육받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. 물론 이제 그 협회장님께서 교육시켜 주시는 부분들도 그 부분들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 본연의 방법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우종 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. 직장인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나한테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. 네.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시세 조사를 하면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바로 지도 위에 띄워버리는 방법.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세 조사 하는 것을 그런 방법까지도 찾게 되더라고요. 더 나은 방법을 항상 더 나은 게 무엇인지 이것보다 좀 더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 단계에서 안 나가잖아요. 안 나가고 현재의 단계에서만 머무르 있어버리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뽑은 것 자체도 그렇게 뽑은 거예요. 애벌레에서 나는 애벌레가 마지막 날이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나비라는 단계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남아있다 하면 그냥 거기에서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죠. 그렇지만 그 애벌레의 마지막 날은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이라는 거죠.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련이 많아요. 부동산 규제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경매에 낙찰을 받았으면 또 끝이 아니잖아요. 낙찰을 받았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도를 해야 돼요. 근데 명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이제 희롱 선배님 같이 그 전국 방방곡곡에 물건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충남 아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아까
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, 그 아산 온천역 있잖아요. 그쪽에서 한 그 거리로 한 5분,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빌라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았었거든요. 그렇지만은, 이제, 거기에서도 이제 명도는 좀 수월하게 넘어갔어요. 그리고, 명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또 그런 부담이 좀 저한테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. 명도 어떻게 하지? 그런데, 그 협회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.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하는 명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면 다 된다. 부딪히면 다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100% 맞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딪혀가지고 직접 해봐야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행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또 그걸 못해서 이제 좀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이 무섭다고 안 하시면 그 단계에서 멈춰지는 거지 그 앞 단계를 넘어가실 수가 없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거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를 받고 있다. 이 단계만 넘어가면 더 나은 날이 있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제 말씀을 하려다가 못한 게 이제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,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가 소띠잖아요. 예, 73년 소띠거든요. 소띠라면 이제 거의 이제 아홉이죠, 올해로. 올해 49인데, 이 경매를 처음 접한 것은 제가 대학교 한 2학년쯤 됐나? 이제 그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때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.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자동차 공매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저런 것도 있네 저렇게 싸게 사나 보네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었고요. 그때 제가 경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팠다 하면 지금쯤 됐으면 건물 몇 채 가지고 있고 진짜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만 그냥 흘려보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좀 지나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.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애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불안감이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그 전에까지 평탄했죠. 뭐 굴곡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급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로소득에만 만족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신혼 때에 그 집을 매매로 샀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도 전세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전세값하고 매매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. 광주 같은 경우에 거의 전세가가 한 80% 정도 됐던 것 같아요, 매매가에. 그리고 좀만 더 보태면 그냥 집 사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매매로 사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2017년도인가? 그 정도까지 살고 있다가요. 이제 집값을 알아봤는데 배가 뛴 거예요, 배가. 6천 정도에 샀을 거예요, 아마. 그 집을 6천 정도에 샀는데 2017년도에 이제 한번 좀 평수를 좀 높여서 이사를 해볼까 하고 봤더니 그게 무슨 이제 1억 2천 막 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살면서 월세도 안 내고 계속 살고 있었고 관리비만 내고 살고 있었는데 그 비용도 굳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세 차익까지 얻었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동산 괜찮은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탁 든 거죠. 그럼 부동산을 좀 알아볼까 하다가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
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매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,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싸요. 제가 부담하기엔 좀 돈이 비쌌거든요.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경매라는 것이 있는 걸 알았어요. 또 그때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, 경매나 공매로 하면 좀 싸게 산다고 그랬던 기억이 또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,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, 어, 싼 게 빌떡이라는 말을 저는 잘 알고는 있었지만, 이제 경매에서도 그런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 200, 300? 뭐, 그렇게 막 수강료가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너무 비싼데? 좀 간단하게 할 거니까 좀 가까우면서 좀 싼 데 없나 알아보다가 이제 동네 근처에 경매학원 알아봤어요. 그게, 한 달에 30만 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3개월, 어차피 그것도 3개월 가족이니까 이제 거의 100만 원 돈 되는 거잖아요. 거기서 봤었는데, 처음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알려주더라고요. 그냥 주구장창 권리 분석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이 이런 거구나 이제 알아는 가는데, 실상적으로 경매라는 게 직접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권리 분석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지도 않고. 그렇게 되고 이제 심화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심화반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또 권리 분석을 더 심하게 좀 더 깊게 파는 거예요, 이제. 커리큘럼 자체가. 그래서 경매를 했을 때는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권리 분석만 해서는 필요가 없잖아요. 직접 이제 더 단계를 더 이제 여기에서 초보 과정이나 더 들으시고 나서 기회가 되신다면 스파레즈 교육을 받으시면 아실 건데, 그런 교육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일단은 경매를 가르치면서도 경매뿐만이 아니라 인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말씀하시잖아요. 협회장님이 하시면 뭐 부자 마인드 책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면 인문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가 해요. 왜냐하면 경매 자체가 사람이 하는 거고, 사람이라는 게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, 그게 부자 마인드에다 꽉 잡아주는 거죠. 그리고 스파레즈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실전의 부분에 대한 실전 교육을 받아버리니까, 뭐 다른 뭐 경매 학원이나 그런, 저 같은 경우에 접해 봤으니까, 그런데 교육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시세조사 능력이 그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더 시세조사 능력이 있었다 하면, 저희 협회를 찾아가지고, 단방에 그냥 딱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, 그때는 너무 눈 자체가 이제 경매는 해야 되고, 돈은 더 싼 맛에, 경매를 좀 알아야 되겠다.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있어가지고, 제가 그랬던 것 같고, 진정하게 한다 하면, 그 값은 그 값대로 그 값어치를 한다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싼 게 나한테 더 큰 것을 주지 않아요.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, 자기만의 그 지식이 있고, 그런 폭이 있는데, 그걸 싼 가격에 팔 사람은 없거든요. 그만큼의,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다?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,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. 느낀 점이 그런 거였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회를 딱 봤네요. 그래서 이제 스파레즈 교육을 받았는데, 계속 하고 싶었어요. 저도 이제 경매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. 교육받는 동안에 계속 그것만 꿈꿨고, 옆에 있는 동기들 같이 하던 분들 하나 두 명씩 이제 낙찰을 받기 시작하고,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,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,
그 무안으로 이제 제가 발령이 난 거예요.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저희는 보통 일반 슈퍼인데 이제 무안에는 저희가 200평대 매장이라면 거기는 한 600평대로 해가지고 아예 진짜 한 6배 정도 크게 이제 다시 확장해서 하는 거라 거기 가서 이제 근무를 하라고 해서 갔던데 이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퇴근 시간도 한 10시, 11시 막 넘어버리고 그렇게까지 계속 한 3달, 4달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.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한 3, 4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한 좀 마음도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 그럴 때도 딱 놓치지 않는 게 있었어요. 협회는 절대 안 놓쳤어요. 그 협사모라는 그런 모임에서 계속 소식 듣고 어떻게 하면 글이라도 좀 하나씩 좀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 관계는 끈은 안 놓고 있었죠. 이 끈마저 놔버렸으면 큰일 났을 건데 이 끈은 꼭 하나는 갖고 있어요. 왜냐면 이거 놓쳐버리면 진짜 나는 더 이상의 뭐 발전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이렇게 가도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협회장님께서 이제 부활 31기를 하신다는 거. 아, 이건 기회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줄은 진짜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부활 31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엄청 빡셌거든요. 아침에 이제 막 8시부터 해가지고 한 9시까지 아침에 그 부활 기술을 이제 전체가 다 아침에 한마디씩 막 계속 인터뷰로 해가지고 각자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막 하는 거예요. 한 30분 동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유 주제 가지고.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, 그 다음에, 10시부터는 저같이 이제 그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, 이제 낙찰 이야기, 아니면 어떤 팁 같은 것들, 그런 부분들 이야기 해주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심어주시고,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2주, 3주 동안은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협회에서 그 명가마을 그쪽에 이제 단체로 해가지고 낙찰을 한번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팀들끼리도 같이 이제 하면은 저희들은 꼭 협회 가는 걸 따라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. 여기 낙찰 받은 데 가면 그쪽 근처 막 물건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받으시면 우리도 한번 통으로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또 그런 물건을 좀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제가 낙찰받은 제이르스라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